지금 금리가 2번 떨어진 것이 시장의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데 전 그 2번 최소 그 이상 3번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 접근하시기에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시작이 사실 됐잖아요. 뭐 주가도 사실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고. 네. 그런 기업들의 주가 향방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증시를 예측한다는 거 결국 주가를 예측한다는 그렇죠.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의 주가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주가는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나누는 거잖아요. 이 주가는 뭐 곱하기 뭐냐면은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미국 증시를 예측하는데 일단은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실적과 배수. 근데 실적. 자, 그럼 25년도 주가를 예측하려면 25년도 실적을 알아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흔드니까 이게 뭐에 영향을 미치면 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투자를 담당하는 뭐 예를 들면 CFO라든지 CEO분들의 그런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미뤄야 되겠는데 그쵸. 그러니까 투자 심리 자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25년도 그 애널리스트들의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그 EPS 미국 증시 1분기 EPS의 추정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추정치가 그런데 이게 변해요.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발표하다 변하는데 지난 1월하고 2월 1월과 2월 동안에 이 추정치가 하향이 됐습니다. 더 내려가고 1월 초 있네요. 대비 2월 말이 이 EPS 추정치가 내려갔어요. 이게 얼마만큼 내려왔냐면은 이 팩트셋에 따르면 마이너스 3.5%거든요. 3.5%. 근데 지난 10년간 그리고 지난 2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1분기의 EPS가 얼마만큼 추정치가 하향됐냐면은 마이너스 2.5% 하향됐습니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1%포인트가 더 하향됐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평균하고 20년 평균인데.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21%포인트에는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분기 실적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EPS가 연간으로 가게 되면은 이 연간 실적이 과연 전체적으로 나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현금 흐름 가치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주가에. 그래서 주가를 평가할 때 이 현금 흐름을 이제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핵심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주가를 평가하는 첫 번째가 금리. 금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익 개선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성이에요. 지금 주가는 금리가 올해 말까지 연준이 2번 내려갈 것이라는 게 반영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2번 내려가면은 주가에 뭐 긍정적이지는 않겠죠. 그냥 이대로 가는 건데 과연 주가가 2번에 그칠까라는 것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트럼프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금리 부분이거든요. 이 관세 가지고 증시를 흔드는 것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첫 번째가 이 시장 금리의 안정화입니다. 지금 금리가 2번 떨어진 것이 시장의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데 전 그 2번 최소 그 이상 3번도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금리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게 개선세입니다. 이게 개선세인데 1분기 실적 안 좋다라고 했잖아요. 추정치 많이 낮춰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연간 추정치도 낮췄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세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약해진다라고 하면 이게 개선 속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네요. 시장 기대보다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아까 1분기 실적만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가 될수록 이 부분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증시를 살릴 수 있는 부양책, 유화책을 쓴다라고 한다라면 이 배수는 확장이 될 수 있다. PER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배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좀 아리까리한다. 근데 두 번째, 금리는 약간 긍정적이고 배수도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관세에 관련된 하락 재료는 이미 많이 소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들이 정말 싫어하시는 말씀인데 상저하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트럼프가 상반기 때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어떡해요? 상반기보단 하반기가 나은데 다만 변동성 구간은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뒤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을 약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라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차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여드리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왜 안 가느냐? 왜 안 가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뭐 지금 뭐 트럼프 때문에 빠진 거 말고 핵심적인 근원적인 요인은 엔비디아의 신제품의 공급 차질 때문입니다.
그 신제품이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그 블랙웰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그런 어떤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차트에서 보시면 예. 그 차트의 윗부분에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블랙웰 출하량이에요. 시장에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 블랙을 언제 줄 거야? 라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24년 2분기 뭐 말이나 3분기 초는 되면은 출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늦어졌던 겁니다. 계속. 근데 블랙웰 출하량 보면은 사실상 4분기까지 그 되게 미미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 예. 보이시나요? 예. 계속 부진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2월 말에 나왔으니까. 예. 요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렇죠. 예.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근데 이 출하량이 본격 이제 램프업이 나오는 구간이 올해 1분기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블랙웰의 출하량이 확 올라가는 부분이 올해 1분기부터다. 문제는 1분기부터 이렇게 출하량이 확 올라가면 실적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보시는 차트의 밑부분 보시면 이게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해서 수익에서 이 매출 원가만 뺀 이익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도가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는 게 이번 1분기부터니까 2분기 정도는 되어야지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보시는 차트에 보시면 매출 총이익률의 바닥이 언제 나오냐? 1분기에 나옵니다. 1분기. 네. 예. 아예 그냥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요번 매출 총이익률 바닥 1분기에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웰의 규모의 경제, 생산량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나오면서 이익이 개선되는 그 딱 바닥이 1분기에 나온다라는 거고 지금 엔비디아 지금 주가 상당히 부진하죠? 그렇죠. 밸류에이션 지금 24배입니다. 24배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근신년 내 가장 싼 수준이고 이거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게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지금하고 똑같았을 때입니다.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 분쟁 격화돼서 관세 분쟁 격화됐을 때 그때가 28년 9월 초에서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때 나스닥 막 14%씩 빠졌을 때 그때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19배였거든요. 그리고 19년도에 엔비디아 주가가 70%한 해 70%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네요. 네. 그때랑 좀 비슷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 접근하시기에 우호적인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